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새누리당은요. 한국이 동북아 중심추 역할을 하는 디딤돌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이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는데요. 네. 이 박 대통령의 방중 또 열병식 참석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이번 주 1년의 외교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매우 잘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3박 4일간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또 동북아 외교에 있어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특히 이번 방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권력 서열 1위 시진핑 주석, 2위 리커창 총리를 연쇄해동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뭐 한 50개국 그 참석 정상들 중에 그 시 주석하고 단독 오찬을 가진 사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만남의 이런 내용면에서 봐도 시진핑 국가 주석과 가진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압박을 또 했고 또 공동 보조를 맞추는 그런 역량을 보여줬어요. 또 중국을 설득해서 이번에 좀 큰 성과가 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재개키로 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네. 물론 일본의 최종적인 판단은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죠.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자,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이 북한 문제 해결,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중 의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북 압박에 중국과의 예. 우호적인 관계가 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보세요? 이번에 목함 지뢰 도발로 높아졌던 북한과의 이런 긴장 국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네. 사실상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도 지속적으로 북중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론은 나올 것이에요. 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도 양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의 특히 네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세심하게 지금 갖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돋보였죠. 예.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대북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김 의원님 그렇습니다. 전망해 주셨는데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중 FTA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중 전에도 국회에 좀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잖아요. 예,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 경제 문제 많이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전승절 참석 또 열병식 굉장히 이제 그림은 멋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이 중국 증시가 요즘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과의 경제 문제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요? 뭐 양국 간에 지금 뭐 국가 간에 뭐 실질적인 뭐 도움을 국가 간에 이렇게 바로 주는 그런 건 아니죠. 시장 네. 논리로 다 그 판단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위안을 이렇게 인하한다든지 또 뭐 이런 급작스러운 조치는 앞으로 잘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도 요 근래는 또 좀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과의 그런 경제 협력과 또 상호적 어떤 이런 협력 관계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기업들이 또
양국 간의 이 민감 부분에서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리크창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속 이렇게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양국 정상 간의 그런 신뢰와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론은 양국 간의 이런 경제적 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해주고 또 성과도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임기 방한점을 도는 시점에 북한 예, 예. 도발 어쨌든 넘어갔고요. 또 이제 예, 예. 이 방중을 했는데 임기 후반 동력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갤럽에서 발표했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도 무려 5%, 그러니까 5포인트 올라서 네. 작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지난주 그 8.15 그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 효과로 지난번에 이제 지지율이 14포인트 수직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어서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성절 이런 기념식 참석으로 이제 애교적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제 급상승세로 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애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보여주는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고 이런 계기를 이제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제 상당히 찾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대 계획의 완수에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급하셨던 이 8.25 남북 그 고위 접촉 타결이요. 예, 예. 이 북한도 이제 한 이해 당사자인데 이번에 워낙 예. 그 중국에서 좀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북한이 우리 박 대통령의 방중 중에 있었던 발언을 두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엄하다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네. 남북 고위급 접촉이 혹시 좀 이제 위기를 맞거나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상당히 북한 입장은 참 특히 북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국면은 어려운 국면대로 북중 간의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남북 관계는 또 남북 관계로 또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네. 또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상당히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간다고 해서 또 북한 당국이 우리하고 각을 세우고 더 대결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는 없는 거죠. 그런 네. 방식은 없는 것이죠. 네. 이제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국가와 국가 관계로서의 서로의 실익과 또 현실적 이익을 추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지난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제 앞으로의 계속 이어져가는 네. 그런 협상 프로세스가 많은 내용을 담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남북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물들만 담겨 있기 때문에 북측이 이 기회를 쉽게 놓치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남북 문제까지 평가를 해주셨고요. 국회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의원님. 예, 예, 이 그렇죠. 어제 뭐 열병식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긴 했습니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새누리당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할 것을 다시 또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미 저희 새누리당이 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민적 상식에 맞도록 그런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혀왔습니다. 네. 다만 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역시 합법적 해낸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네. 저희 당의 기본 원칙이죠. 굳이 이걸 특위 설치라든가 또 특수활동비의 어떤 집행 내역을 상세 보호받고 이런 지금 현행 법령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일 이 상세 내역을 국회 예결위가 이걸 보고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법령을 넘어서는 초법적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데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서 네.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또 그렇게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 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가져갈 거는 법률 개정을 가져가고, 또 제도 개선을 이룰 거는 제도 개선을 이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구성 아니면 안 된다. 네. 이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요. 상시적인 국회 기구를 굳이 놔두고 왜 특별 소위를 또 별도로 만들자는 건지, 네. 그게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 소위 구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 김 그러면은 의원이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럼 오히려 이 말씀하신 대로 초법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대안을 야당에 제안해서 예. 대화를 시작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는 뭐 내량이라도 네. 굳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런 소위 구성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또 현행 법률이나 법령에서 네. 이 특수활동비 상세 내역을 실질적으로 국회 예결위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네. 다른 국가정부 특수활동비의 절반 이상을 써지는 곳이 국가정보원이에요. 네. 국가정보원의 이런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와 그 예산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요. 네. 이 정보위원들은 비밀 준수의 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 기관과 기구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위를 만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또 상세 내역을 정보위원회에서 할 일을 또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걸 들여다보자. 이건 현행 법률과 법령에서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방중 성과하고요. 국회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